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36조의 구수환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자극이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고 또 행복함을 느끼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학적인 실험과 조사로도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 감동을 하고 행복해합니다. 이 화면 속 이 글은 4년 전 20대 아들을 떠나보낸 한 어머니께서 재단에 보내온 편지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을 했는데 이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받으면서도 의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에 묻어둔 아픔을 이태석 재단에 털어놓은 것은 이 성현군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수를 펼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중앙일간지에 고등학생의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기사 댓글창에는 수백 명이 응원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주인공 권성현 군의 의대 합격 소식이 큰 감동을 준 것은 어린 나이에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현 군이 의사의 꿈을 갖게 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의사입니다. 성현 군에게 시련이 시작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를 앞두고입니다. 갑자기 수업 시간에 코피를 쏟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처음에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감기랑 증상이 똑같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가 않아서 이제 친구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혈액 검사했더니 그냥 바로 백혈병으로 나왔어요. 저희 성현이가 의젓해서 사실은 저희 성현이는 한 번도 저희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성현 군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교 1, 2등을 놓친 적이 없고 모의고사 성적도 전국 상위 20등 안에 든 수재입니다. 그러나 의대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가 왔습니다. 기말고사를 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안이 헐어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골수 검사도 4번이나 했습니다. 성현 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자기 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수시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상태에서 면접도 봤습니다. 그해 12월 꿈에 그리던 서울대 의과대학 수시 모집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퇴원했을 때 그때 이제 수시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뻐했고 합격의 기쁨도 잠시 부모님은 백혈병의 재발을 안심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고 휴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현 군은
투병을 하면서도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추모공원입니다. 네, 성현군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성현군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염없이 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성현군은 2년 동안 병마와 싸웠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의사이면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을 위해 이번에는 남동생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지원해 합격합니다. 그러나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향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분이 이태석 신부입니다. 약품, 그리고 한국에서 가끔 오는 서포,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한 번씩 고추장 조금씩 해서 짝. 투병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 신부의 얼굴에서 아들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현군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아들의 꿈을 대신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놨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한 20살밖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남겨진 흔적이 거의 없고, 사실은 저희 아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서 저희가 좀 아쉬워서 뭔가 좀 흔적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또 의대에 합격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의료가 가장 필요한 분야가 또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태석 재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성현이 아버님은 성현이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 울지마 톤즈의 후속영화 부활이 개봉됐습니다. 우리는 성현이 부모님을 시사회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은 의사 이태석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성현이의 이름이 들어간 권성현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조셉 볼, 에티오피아 블랙 라이온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이태석 신부 제자입니다. 전공도 성현군이 꿈꿔왔던 신경과입니다. 재단이 조셉 볼을 권성현 장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입니다. 방학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 무료 진료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조셉볼은 성현군 덕분에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희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내용을 미국, 유럽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경과 전문의가 돼 성현군을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셉볼이 성현군 부모님에게 보내온 감사 편지입니다. 성현군이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현군의 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셉볼과
성형군의 꿈은 똑같이 신경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는 내년에 이 조셉 볼 군이 레지던트를 마치고 난 후에 한국에 초청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상상을 해보니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태석 재단에 보내온 한 할머니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의 주인공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신선영 할머니인데요. 당시 연세가 82이었습니다. 이 유서는 2021년에 작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속자 맨 마지막이죠. 여기에 이태석 신부님의 생전 사업이 이어지도록 써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신선영 할머니의 유서를 전해준 분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여주를 찾았습니다. 이태석 재단에서 온다는 소식에 상속 대상자 두 분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머니는 전 재산을 8명이 합의해 처리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카 2명을 뺀 5사람은 생전에 가깝게 지내온 분들입니다. 언니 난 주지 마. 더 어려운 사람 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버니가 막내래요. 야, 막내는 불쌍한 거야. 우리 막내가 캐나다 가서 있었거든요. 막내 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뿐이 아니라 매번 그랬어요. 우리 이 사람 다 알아요. 위원장 얘기. 우리는 상속자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왜 남수단 학교 짓기 사업에 써달라는 유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울지마 톤 증가 그거 나왔죠? TV에 나왔죠?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언니하고 잠도 좀 자고 그랬거든요. 야, 나는 저기다가 기부하고 싶어. 신선영 할머니는 젊은 시절 선생님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자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학 전공과는 관련이 없는 건축 사업부터 유니폼을 만드는 의류 사업까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업가로 성공을 했지만 결혼 정년기를 놓쳤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을 지인분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며 달랬습니다. 취미로 그리던 그림 솜씨도 전문가 수준이 됐습니다. 그림 속 고운 자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지인들은 할머니의 삶이 검소함과 따뜻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신 자신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인색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겨울에 방에 보일러도 안 켜고 여름에 에어컨 자체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신선영 할머니는 2021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길엔 지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원묘지입니다. 이곳엔 세상에 사랑을 남기고 떠난 아름다운 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공원묘지 위쪽에 있는 성직자 묘역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존경받는 성직자 두 분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홍으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순박한 미소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입니다. 또 한 분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두 분을 눈물로 그리워합니다. 이곳 공원묘지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신 묘역이 있습니다. 시신을 기증하고 떠난 분들입니다. 기증자가 6,000명에 가깝습니다. 이곳에 신선영 할머니께서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시네요. 신선영 할머니. 네. 지난해
5월 15일 날 선종하셨습니다. 신선영 할머니는 마지막 길도 아름답고 뭉클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떠난 분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신선영 할머니께서는 떠나셨지만 그분께서 남긴 사랑의 흔적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 울지마 톤조와 부활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인연을 알고 난 후에는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신선영 할머니의 말씀대로 남겨주신 사랑은 남수단의 희망의 선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수환 주경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글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땐 당신 혼자서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정말 그 주경님께서 세상에 남긴 정말 명언인데요. 혹시 이 글을 보고 생각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생을 마감할 때 미소를 짓고 그분이 떠난 후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억하는 분, 바로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자, 오늘 마음이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공감 36.5는 다음 주에도 감동이 가득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